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 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게 군사, 또는 과학기술 뭐 이쪽으로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안보 관련돼서 좀 중요한 이슈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한 이슈가 최근에 하나 터졌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방어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좀 게임 체인저라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본을 미국이 한 방에 죽여 없앤 것이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제 요 흐름한 집 여기가 이제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했던 비밀리 했던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이제 집인데 2018년 6월에 펜타곤이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핵무기 개발했던 것처럼 이런 우선순위를 두고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가 바로 2차 대전을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놓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CBS 뉴스나 뉴욕 타임스, 뭐 플라이트 글로벌 이런 데서 이게 뉴 5G 에러가 이게 핵무기 미사일을 이걸 대체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여간 완전히 새로운 이제 신형 무기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이거를 스톱시킬 수 없다. 뭐 이렇게 아주 섬뜩한 단어로 이게 뭐가 막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제 빨리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리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미국의 국방비가 뭐 세계 최고로 많이 쓰고 뭐 중국하고 비교해봐도 거의 뭐 중국이 국방비 쓴다고 해도 한 30% 40%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냐 그러는데요. 재밌는 회사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게 제너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하나 등장을 해요. 네, 군수 업체죠. 그렇죠. 네. 군수업체인데 이 회사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89배 주가가 올라가요. 아, 그래서 이거 샀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기회가 또 있을 수가 있다. 네. 지금 미국의 많은 이제 인베스터들 그렇게 보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뭐 중동 전쟁 때문에 이게 수혜를 크게 본 거죠. 네, 이게 지금 제너럴 다이나믹스 주가인데요. 거의 뭐 2000년 초반에 보면 거의 테슬라처럼 주가가 올라갔다가 주가가 네. 조정받고 최근 들어서 다시 주가가 아주 강하게 가요. 결국은 뭐 미국에 많은 이제 스타 회사들이 있지만 이런 회사들보다도 더 세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최근에 보면 그 미국의 CBS가 비밀 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초음속 무기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지금 남중국해에 돌아다니고 있는 미국의 함정이나 항공모함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사드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이제 누가 경고를 했냐 그러면 나파라고 미국에서 가장 이제 군사기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하고 하는 요 기구에서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워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펜타곤에서 이거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허를 찔렸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방산업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지금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이제 이 주포로 지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그렇죠. 다 모여가지고 지금 그것처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방산회사들이 이런 건데요. 결국은 이제 1243%, 36배, 12배 이런 식의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첨단 기술을 개발했을 때 정부가 무한대로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개발했다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얘기로는 기존에 있는 모든 무기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래서 중국으로 이게 힘의 균형이 옮겨갈 수도 물론 이제 이 뻥이 좀 섞였고 엄살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 이제 별명이 5G 에로라고 붙여놨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초음속 이제 미사일 생긴 모양은 예를 들면 오른쪽에 보면 이런 거, 그 우주선 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무기다. 그리고 이것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물체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다음번 전쟁에서 방식을 바꿔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엄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미사일은 이런 거예요. 그 궤도를 따라서 A에서 B로
데리고 날아가면 중간에 이 탄도를 계산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요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게 지금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614 메타/아워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뭐 이 거의 이제 19,180 메타/세컨드. 그러니까 이게 초음속의 한 10배 정도, 마 10 이상 정도로 날아가는 거죠. 하이퍼소닉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네요. 예. 그래서 극초음속인 거죠. 네. 그래서 무지하게 빨리 이제 가게 되는, 지금 지구상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빨리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속이 굉장히 빠르다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극초음속 영역에 속하는 미사일 속도가 그것을 10배를 가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네. 바로 요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는 요건데 10배를 빨리 가는데 그것이 궤도가 이게 일직선으로 탄도를 그리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격을 못 하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완벽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상용화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예.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궤도가 이렇게 왼쪽에 날라오면 이거를 이제 요격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오른쪽에는 전통적인 그 밸라스틱 뭐 이 트레젝토리라고 하는 요게 통상의 미사일이 날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밑에 보시는 꾸불꾸불하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이게. 이런 기술이 등장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019년 2월, 12월 달에 급하게 사인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사인한 걸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펜타곤이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1순위 무기다.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서명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 장관이 이건 정말 5G 무기다. 빨리 우리도 이리로 가서 개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무기 체계, 방어 체계가 문제가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언론들이 다가 하여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 꾸불꾸불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새로운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다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항공모함이 이게 위험해져요. 이게 이제 포격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비행기로 실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비행기에 실어갖고서 이제 요걸 요격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어떤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네. 지금 요것의 타켓은 이제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뭐 만 몇천 킬로를 날려가지고 중국까지 포를 쏘게 되면 그 중간에 요격할 수가 있는데, 항공모함을 끌고 가고 대만 앞바다에서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쏴버리면 그 뭐 요격하고 자주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공모함을 부셔버리면 되는데, 항공모함에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포가 날라오면 그걸 중간에서 뭐 다른 지역에서 요격하든지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요격을 못하게끔 와가지고 이제 붕 때릴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DF-20이나 동풍 21이라고 하는 이제 이건데 여기다 올려가지고 가는 건데, 이거 원래 이거 잘하는 건 소련이 잘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맨 먼저 이 개념을 갖고 들어왔는데 중국이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동풍 21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속 미사일이 이거 DF가 동풍이라는 말인데 17 미사일이 요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21 미사일인데, 요게 그 공산당 뭐 창당 중국 정부 예. 아니요, 중국 정부 이제 수립 그 기념일에 요걸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사이는 이게 뭔지 잘 몰랐던 것이요. 근데 이게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을 받고, 요것의 주된 목적은 바로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간에 요격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왔고,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사진인데 요런 식의 모양으로 달려 있고, 이게 이제 꼭 위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데 이게 어떤 식의 그림이냐 그러면 이 지구를 벗어나 가지고 이게 우주 공간으로 저궤도 공간에서
날아다녀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지역에서 다시 지구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요거를 이거는 미사일 아니야. 이게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인이 10월 18일 날 이거는 우리는 미사일 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우주선을 실험하는 거다. 네. 대기권 밖으로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이게 여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대기권 안으로 돌아가지고 특정한 지형지물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걸 요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리발을 싹 내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우주선 실험을 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 일이 지금 벌어졌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장 빠르고, 러시아가 가장 먼저 했고, 중국이 뒤따라왔고, 미국은 이제 훨씬 더 그보다는 놀랍게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가 만든 게 보면 이제 그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거는 지구상에 놓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2월 달에 이제 쏘는 거고 요것은 대기 중에서 이제 쏘는 거죠. 그리고 방검이라고 하는 비행기에 실어 갖고 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어요. 네. 2017년에 요거를 이제 미그 31에 탑재해 가지고 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르콘이라고 이제 배에다 놓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이게 결국은 러시아가 그 최강 기술이었는데 지금 우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기술 그거는 중국이 이제 개발한 거죠. 그래서 동펑 17과 동펑 21D. 그렇죠. 예. 그래서 동펑 17이 바로 이제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파도를 타고 가는 초음속 무기다. 그럴 정도니까 이게 지금 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 전략에 있어서 미국이 이제 긴장을 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초음속 미사일을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그거 개발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테스트 중인 거죠. 그래서 요게 보시면 비행기에 싣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거 요건데, 이게 우주선에 탑재가 돼서 날아가가지고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우주선은 버리고 그 앞에 지금 뾰족하게 보이는 거, 네. 요게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은 딱 이제 이게 우주선 쏘는 거하고 똑같죠. 로켓에 실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끝에서 우주선 막 휙 날아가듯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우주에 대한 실력은 미국이 월등히 세지만 이걸 갖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드는 거는 미국이 한 발 늦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미국이 이걸 뭐 못하냐, 그건 아니라 시간이 가면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 중국의 지금 수준 이것들이 미국이 허를 찌를 정도의 이제 무기를 개발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고 앞으로 그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념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이건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이 뭐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극초음속 우주선에 장착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걸 갖고 기존에 있는 이제 방어막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음속 10배로 타격하는 거고 지금 MD 이 방어막을 무력화하는데 이거를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미국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개발하는 회사들이 뭐 미국 방부에 엄청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아까 보셨듯이 이제 미국의 방산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중의 경쟁에서 이것이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그러면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거 실험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네. 바로 이제 풍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인공적으로 우주선이 날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조건에 이제 실험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앨런 머스크가 튜브형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런던에서부터 미국까지를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실험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실험실을 그러니까 마 30 정도 가는 공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 실험실을 중국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 풍동이. 네. 그래서 이제 마 30을 가려고 그러면 마 30에 이 여건이 되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지금 중국이 이 기술력이 이거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중국을 무섭게 봐야 되고 또 중국의 그 실력을 뭐 핸드폰도 제대로 못 만드는 회사 나라 또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 이렇게 보면 큰 코 다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얘기를 소개드린 것의 이유는 이것이 그 중국의 기술력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기술을 훔쳐오는 뭐 이런 나라임에는 분명히 그것은 이제 커머셜한 부분에서 많이 그런 게 좋지만 지금 첨단 무기에 있어서는 뭐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하고 미국 펜타곤이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력을 이제 중국이 확보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중국을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뭐 따라잡는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군사력에서 월등히 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많이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미국보다도 빨리 개발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놀라고 경계하고 있는 사실이 저희가 어쨌든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 외국인들이 보면은 뭐 사가지고 하루에 상한가도 막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국산화의 영향으로 주가가 폭등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의 지금 이런 극초 미사일을 개발하는 미국의 방산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엄청나게 큰 수혜를 반대로 현실적으로 미국의 그 기술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약화 또는 이제 후발이 이 미국의 방산업체들의 주가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투자 쪽에서 뭐 사실 뭐 성장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아마 미중의 전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미국의 방산주 네. 특히 중국의 방산주를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미중의 그런 첨단 무기 개발 그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